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사상 첫 비상계엄의 배경이 된 여순 사건은 아직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사길을 따라 걷는 다크투어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 당시 수백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여수 만성리 용골입니다. 줄임표로 남겨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족들의 한. 추모객들은 위령비 뒤편에 새겨진 글귀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국가폭력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그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것이 그 제주 4.3의 한 맥락과 이어져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좀 더 많은 그 놀라움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국내 시나리오 작가들이 여순 사건의 역사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의 주둔지, 당시 무기고로 쓰였던 동굴은 어둡고 습한 공기까지 그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번 다크투어는 여순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됐습니다. 이제 작가분들 손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면 그게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여순 사건 유적지를 이렇게 팸투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역사상 첫 계엄령인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다크투어엔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거의 날마다. 근데 거의 대구 경북에서도 오고 서울 경기. 의외로 이쪽 지역보다 더 멀리 지역의 분들이 오시는데 여순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기념관, 유적지 등 역사 현장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투어 참가자들은 기억의 공간에 대한 체계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조그만 빌딩에 한 2평, 3평?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에서 기념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상처를 좀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순 사건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움직임은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시민들이 역사길을 걸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에는 송도라고 불리는 섬이 2군데 있는데요. 공룡뼈 화석이 발견되면서 화제가 됐지만 조만간 사라질 율촌 송도의 이야기를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곽 호안 조성공사가 한창인 광양만입니다. 호안이 만들어지는 곳 중간에 오밀조밀 섬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섬이 송도, 여수 율촌에서 도선으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돗물 공급이 안 돼 생수를 사 먹는 열악한 섬이지만 이래봬도 7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일대에서 공룡뼈 화석이 대거 발견돼 주목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송도와 대륵도, 소륵도에서 공룡뼈 60개를 찾은 겁니다. 공룡의 골격뼈가 무더기로 발견된 건 처음으로 여수 낭도에 발자국을 남긴 공룡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화석산지로 평가받습니다. 섬이 3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 국가유산청에서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고 저희 마을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산단과 공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송도 일대는 고기 산란장과 수산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멸치와 바지락, 석화 등 1,800여 종의 어패류가 살았습니다.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칼레 해수욕장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과거 육지에서 관광객이 올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섬 일대에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로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서 퍼낸 모래로 섬 주변은 매립됩니다. 한평생을 산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씁쓸함을 토해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막막합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게 지다 보면 옛날에 정들었던 그 이웃들이 다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앞으로 2, 3년 후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섬이 될 송도. 국가유산청은 매립으로 화석 산지를 보존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화석 발굴 조사에 들어갔고, 주민들은 작은 망향비라도 세워 고향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사업 재편을 위한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 인수합병 등을 수행하는 석유화학 업계에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신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 특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를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있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전국 1위라며 기후에너지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실행 거점이자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남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여수 광양만권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매실 수확이 한창인 광양에서는 농가들마다 일손 부족 때문에 고민입니다. 일부 농가들은 어렵게나마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을 데려와 일손을 메꾸고 있지만 이마저도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다안면 매화마을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빛깔로 연근 매실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광양의 매실 재배 농가들은 올해 이상 저온과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예년에 비해 20%가량 부진한 것도 걱정이지만 요즘 다른 고민까지 겹쳤습니다. 매실은 적기 수확이 최대 관건인데 요즘 농촌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광양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80여 명에 불과해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사리 구한다 해도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시급도 10,000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여서 매실 출하가가 10kg에 38,000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 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농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12만 원이나 한 13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럼 한 3바구를 따야 되는데 3박스 이 가지고 인건비 줘야 되고 새거리 줘야 되고 정신 들여야 되고 이러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양시를 포함한 유관 기관 단체들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는 매실 수확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까지 각 부서별로 나누어 매실 수확 60대 농가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가가 고령화되고 또 일손은 너무 부족하고 해서 올해도 한 13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한 69농가밖에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사단체나 다른 유관기관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광양의 대표 특화 작물 매실. 올해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에 이어 수확기 인력 수급과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실 재배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생산량이 많은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섰는데요.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에서도 가루쌀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만드는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우고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이 연이어 매대에 놓입니다. 모두 가루쌀로 만든 빵으로 지역에서 난 가루쌀을 수확해 건조 분쇄한 뒤 재료로 쓰는 겁니다. 어색했었거든요. 가루쌀로 도대체 빵을 어떻게 만들까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가루쌀이 들어갔나 할 정도로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노는 물론 육묘장과 벼 건조시설, 매장이 한데 모여 있어 수확부터 가공, 유통까지 모두 지역에서 이뤄집니다. 이곳은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림부의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예산 9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달 준공됐습니다.
전남의 첫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루쌀을 이렇게 생산하면서 베이커리로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래서 지역의 젊은 층들이 2030들이 지금 현재 보다시피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가루쌀은 쌀 수급 안정과 수입 밀가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년 전부터 정부가 도입해 전량을 사들이고 있는 전략 작물입니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 국내 생산량의 40%가량인 15,000톤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루쌀을 가장 많이 수확하고 또 해마다 느는 만큼 지역 내 쌀 소비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루쌀에 대해서 소비가 확대되도록 제빵 기술이랄지, 그다음에 제과, 이렇게 품목을 추가해서 가공산업에 우리 가루쌀이 많이 활용되도록. 정부는 가루쌀 육성을 위해 헥타르당 200만 원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농가에 지원하는 한편 가루쌀 생산단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농기계 보급 등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전남의 자영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자영업자는 13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000명 줄었습니다. 전남의 자영업자도 지난해 5월에는 30만 1,000명에서 올해 5월에는 29만 3천 명으로 1년 만에 7천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률은 광주가 61.3%로 1년 전과 같았고 전남은 66.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남의 학생 수가 앞으로 15년 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인구 추계에 따라 오는 2040년 전남의 학령 인구가 10만 7천여 명으로 지난 2023년 대비 46.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전남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전남 글로컬 학교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수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 작은 학교 기준 재정립, 전남 학생 교육수당 확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여수시 봉산동 수변공원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남성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연안 구조정으로 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했고 구조 당시 익수자 1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인을 구하려다 바다에 같이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19도,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전남 전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는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5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 부산광역시 등 남해안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2020년에 국내 최초로 3개 시도가 함께 개최한 요트 대회로 남해안권 상생 발전과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전 세계 10개국에서 요트 24척, 229명의 선수가 참가해 총 263km 구간을 항해하는 장거리 레이스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15일 순천만 국가정원 남문 일대에서 반려견과 시민들이 함께 정원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자연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이유로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했지만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정원의 새 활용 가능성을 찾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는 총 100팀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합니다. 고흥군이 오늘 제1회 어버이 효도밥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흥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90세 이상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장수 어르신 2명과 효행을 실천한 유공자 18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고흥군의 90세 이상 주민은 1,700여 명으로 파악됐고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은 45.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